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11월 1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금일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오늘은 지금 쫄리면 하수다. 네, 이 다음을 봐야 된다. 그렇죠. 오늘 미국 시장 아침에 조정을 받고 끝이 났는데 생각보다도 조정이 크게 나타났다가 막판에 아주 많이 돌려놓는 그러한 좀 나름대로 좀 강한 모습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끝이 났지만 마지막에 좀 강하게 돌려놓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 장을 보면서 쫄리면 난 하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은 나름대로 크게 V자 반등을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약한 장은 아닐 것이다. 먹고 터지고 지그재그 이 장을 하수들은 견디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고수죠. 고수들은 길게 보고 그 다음을 늘 보고 뒤에 숨겨진 그 3D 상황을 보는 거죠. 네. 단순한 지그재그에 눈이 돌아가고 불안함을 느끼신 분들은 하수다.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플랑간 유행가다. CPI가 어떻고 기준금리를 5%가 넘어갈 수도 있다. 브로드 센트루이스 여는 총재가 여러 총재들이 시장에 나와서 어나운스먼트를 하는데 이것에 눈이 돌아가면 이제 안 되는 거 이거 흘러간 유행가다. 네. 단기 조정을 편하게 받아들여라. 네, 제가 봐서는 다음 주면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확률. 시장의 악재는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호재에는 좀 크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반등 장세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조정 후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죠.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절대 돈이 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는 돈이 갈 곳은 주식 말고는 없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다. 두 번째는 2022년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악재들이 하나씩 이제 해결이 돼가는 거죠. CPI도 좀 피크를 치고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등에 대한 뭔가 변화도 좀 느껴지고 미중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지는 않지만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악재였던 것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호재로 작용할 확률 그게 내년 1분기에 굉장히 크게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전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내년 1분기까지 긍정적 스탠스를 유지해라. 내년 1분기까지죠. 5월 이후에는 꺾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내년 1분기까지는 긍정적 스탠스를 가지고 이 장을 임해야 뭔가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여기서 쫄리고 무서워하고 추가로 경기 침체 이러한 그 흘러간 옛노래에 눈이 돌아간다면 우리 부장님의 라떼 이야기에 눈이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수이고 돈을 벌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금일 시장을 보면 전부 끝을 막판에 많이 돌려놨죠. 네, 이거보다 더 돌려놨는데 이게 이제 좀 늦게 10분 지연돼서 나오니까 지금은 더 많이 크게 거의 보합 근처에 돌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포인트 한번 봅시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블러드가 기준금리를 7%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 7%까지 나온 질자가. 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에 미 증시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 하락으로 전환하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영국이 88조 규모 재정 확충안을 발표했다. 횡재세, 소득세를 큰 폭 인상을 했다. 횡재세가 뭔지 모르겠네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20년 만에 당 지도부서 퇴진을 했습니다. 11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9.4%로 위축세가 심화가 됐다. 여러분 뉴욕 가보시면 알지만 뉴욕이 오른쪽에 있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뉴저지죠. 네, 뉴저지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필라델피아죠. 네,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세 개가 뉴욕과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그런 미국의 중심지인데 위축세가 심화됐다는 것은 지금 지수가 막 어떤 것은 좋게 나오고 어떤 것은 안 좋게 나오고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죠. 오늘 대표적인 게
주간 실업 신청 건수가 22만 몇천 명인가? 생각 예상보다 4천 명인가 더 적게 나오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함을 이야기하는데 또 이런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같은 것은 19.4로 위축세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언밸런스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막 어렵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크게 보면 제조업종에서는 확실히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침체 모습이 먼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비스 분야는 그동안 억눌렀던 여러 서비스 분야들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면서 서비스 분야가 이 제조업 분야의 약세를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주요 이제 서민들이 서비스 업종에 많이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층이나 중하가 이분들이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수요가 필요하니까 이쪽에서 고용이 줄지가 않는 거죠. 이런 모습. 이러한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떠받들이고 있는 두 개의 큰 날개인데 제조업은 살짝 날개가 꺾이지만 서비스업 지수와 그 다음에 임금 같은 것들이 꺾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한쪽 날개를 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은 오른쪽에 유지를 잘 하고 있는 쪽에 방점을 찍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몰고 가는데 이것도 다 흘러간 랜노래일 수 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위협에 눈이 돌아가면 하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TX 신임 CEO가 FTX 역대 최악의 기업 통제 실패를 보여줬다. 신임 총재가 기존 총재를 까는 거죠. 네. 골만삭스가 내년 중국 경제 4.5% 성장할 것이다. 단 제로 코로나를 탈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4.5 성장은 나쁜 성장은 아니죠. 최근에 이제 중국이 공식 통계로 코로나 환자가 2만 명까지 늘었는데 제가 봤을 땐 거기에 한 200배, 100을 하면 되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땐 100만 명 정도, 뭐 그 정도의 제가 봤을 때는 환자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도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출구 전략을 쓰면서 조금씩 열어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의 그 전략이 내년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연초에 열어놨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뭔가 새로운 시장에 오픈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센티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은 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연은 총재들의 협박과 겁박으로 이제 달러 지수가 강세로 가는 거죠. 달러 지수가 106.67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국채금리도 크게 올랐네요. 2년짜리는 8.9bp 상승을 했고요. 10년짜리도 8bp나 상승을 하면서 10년짜리가 3.775, 그렇죠. 2년짜리는 4.452. 여전히 금리차 일드 커브 역전 현상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WTI는 82달러까지 하락을 했네요. 3.83달러, 3% 하락을 하면서 82.3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될 거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뭔가 큰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WTI가 하락 트렌드로 올라서 있습니다. 또 연말 되면 그동안 매도 쳤던 것들, 네, 조금씩 먹어야죠. 네, WTI 매수했던 것들, 네, 이제 반대로 꺾어야 되는 매수해서 먹었던 것들을 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왔으면 이제 매도를 쳐서 이익을 실현하는 그 과정, 수급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WTI 제가 여러 번 했죠.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3대 7이다. 현물 시장은 30%밖에 안 되고 선물 시장이 70%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 시장이 WTI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노는 게 미국 IB들이다. 골만삭스가 대표적인 원자재 투자로 돈을 버는 시장의 리더가 골만삭스죠. 이제 이익 실현해서 인센티브 챙겨가야죠. 그런 면에서 WTI는 수급 측면에서 선물 측면에서 추가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0.76% 상승했네요. 이게 이제 한 30분 전 종가이기 때문에 마지막 종가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2.32% 하락, 엔비디아는 1.95% 하락하, TSMC는 오히려 상승을 했네요. TSMC의 강한 모습. 오늘 한국 시장에서 TSMC 관련주들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리노공업,
그렇죠. 한미 반도체 이런 전공정 업체들 또는 후공정 업체들 이러한 것들은 좀 나쁠 것 같지 않은데 후공정 업체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TSMC 관련주들은 조금 더 지속해서 가도 되는 게 아닌가. 어제 리노공업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확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던데 남들 다 빠지는데 독야청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시장의 그 하락의 주범이 중 하나였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은 살짝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89% 하락하며 58.3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2.17 하락하면서 110달러, 너블록스가 많이 빠졌네요. 4.88% 하락하며 3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6,000달러 상반을 지나가고 있는 16,652달러.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하다 한 번 더 들겨 맞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따라서 비트코인은 15,000달러 이하부터나 매수를 좀 고려해봐라.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 한 번 더 숨겨진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금일 시장 전망을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조정이 이틀 연속 나타나며 새가슴 주린 이들에게 다소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한 급등 후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조정이다. 건전한 조정이다. 아름다운 조정은 없다 그랬지만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는 총재들의 앵무새처럼 미국 기준금리가 5% 이상 넘어가서 5.25, 심지어 7%까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매몰되면 연말 연초에 나타나는 좋은 시장, 그 시장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라. 제가 며칠 전부터 사자의 심정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제 우리 유튜브 친구분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답을 하셨던데 네, 그분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네, 이제 CPI 리스크는 우리 부장님 나떼기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 흘러간 유행어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번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신중히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들을 눈여겨보면서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한다. 내년 1분기 3월 말까지 시장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전통적으로 1분기 장이 좋고 5월 이후에 이제 5월부터 장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1분기 3반영 됐던 그런 브라이트한 면들이 5월 이후부터는 숫자에서 이제 그걸 쫓아가지 못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가 내년 1분기까지 장을 좋게 본 이유는 두 가지다. 돈이 주식 말고 갈 곳이 없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전부 다 주식과 부동산에서 빠져나와서 단기 금리, 그러니까 예금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MMF에서도 돈이 빠져나가는데 안전한 은행 예금에 몰려 있는데 이 금리, 주식을 경험을 해보고 부동산 투자를 경험해보고 코인을 경험을 해본 이 돈들이 예금에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들을 매혹하면서 유혹을 하면 어느 정도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저는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22년의 모든 악재들이 내년 초반기부터는 해결적으로 갈 것이다. 뭔가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결되면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의 불쏘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을 크게 보는 거죠. 오늘 한국 시장도 하락 시에는 쫄지 말고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을 충분히 이렇게 노려보고 몇 개를 노려보고 줄여서 자기가 사고 싶은 가격을 딱 정해놓고 그 이하로 오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사면 안 되는 거죠. 네. 오면은 아무리 장이 무너져도 과감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사자의 심장. 사자의 심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자의 심장, 토끼의 심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카페에 이제 로봇주를 봐라 이렇게 썼는데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에서 이분이 로봇을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저랑 좀 비슷해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SPG 그렇죠? 네, 스맵, 로보티즈, 아지네스텍, TPC 글로벌, 로보스타, 슈림, 유진로본, T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해상 TPC, 레인보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있으니까 저는 뭐 SPG하고 레인보 로보틱스를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한번 보시고 어제도 로봇이 살짝 올라오는데 네.
이제는 각 집마다 로봇을 한 대씩 친구처럼 둔다는 거죠. 네, 노인 인구도 늘고 아기들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심부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쓰임이 로봇이 친구가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상향 고래라는 거죠. 네, 우상향 고래. 우리가 4년, 5년 전에 봤던 에코프로 BM의 초창기 버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우상향 고래라면 확 찍은 다음에 눈 감고 견뎌야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라고 제가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카페 친구분들 중에서 우리 카페가 아주 활발하게 다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되고 있던데 댓글도 많이 달고 이제 장기로 투자할 종목과 단기로 투자할 종목을 저에게 많이 여쭤봐요. 저도 뭐 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는 현재 장기 투자 지금 정도 사서 한 100% 정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일단 CS인들을 좋게 봤는데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우상향 그래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년 응급제 대주전자재료, 다음에 폐배터리, 배터리 중에 성일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 다음에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이 우상향하는 고래 최소한 100% 정도 수익은 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단타로 한번 뭔가를 봐야 된다. 그러면 SM 같은 것도 좋아요. 그리고 ABL 바이오, 현대 로템, 알루코, 뭐 알루코도 저 올라오는데 현대 로템과 함께 엮여서 네, 우리나라의 고속철철이 더 라인,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제 제 눈에 들어왔는데 더 많은 종목을 좀 찾는데 주말에 좀 찾아가지고 네, 주말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입니다. 네, 너무 오늘 쫄지 마시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봐라.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제 생각에 조언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